안녕하세요. 부기닐링입니다. 오늘 영상 올릴 책은 돈보다 운을 벌어라 입니다. 지은이, 김승호. 주역학자이자 작가, 1949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지난 45년간 과학으로서의 주역을 연구해 주역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체계를 정립했다. 동양의 유불선과 수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 심리학 등 인문, 자연, 사회과학이 거둔 최첨단 이론을 주역과 융합시켜 집대성한 결과가 바로 주역과학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 물리학자들에게 주역을 강의하기도 했으며 맨해튼 응용지성연구원의 상임연구원과 명륜당 수석강사를 역임했다. 머릿말, 운명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생의 정해진 스케줄 정도로 이해한다. 살다 보면 타고난 운명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또한 운명도 다 똑같은 운명은 아니어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 그래서 타고난 운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거의 절대적으로 타고난 운명대로 살게 된다. 하지만 운명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어떻게든 바꾸거나 피할 방법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운은 오랫동안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 약한 운은 쉽게 만들어진다. 반대로 강한 운은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조금씩 만들어진다. 그래서 눈치를 채기가 매우 어렵다. 사주팔자나 관상, 성명풀이 등은 숨어있는 강한 운을 미리 알아내기 위해 아주 먼 옛날부터 연구해온 것이다. 주역도 그렇다. 시작하며 주역은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만물은 뜻을 감추고 있다. 융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상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뜻이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밝히는 학문이고 주역은 이를 더욱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만물은 뜻으로 운행되고 주역은 하늘의 뜻을 규명한다. 주역을 통한 운 경영은 인간 행동에 나타난 징후를 통해 미래에 유도될 현상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도 병이 나면 징후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곧 증상이다. 이 책은 운명의 증상 또는 징후를 보고 그것을 치료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1장 돈보다 운을 벌어라. 시간이란 무엇인가? 바로 인생 그 자체다. 시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다.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재벌이나 대통령과 내가 평등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인생만큼 나에게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일까? 운은 시간을 평범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 법이다.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특별하게 살아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관성에 묶여 한자리에서만 맴돌지 말고 일상에서 벗어나 보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늘 머무는 곳의 테두리 밖으로 한 발짝 벗어나서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다. 인간은 항상 인간을 만나면서 지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하는 법이다. 인생의 성공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은 항상 밖으로 싸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다. 늘 머무는 곳 근방에서만 놀지 말라는 뜻이다. 운이란 밖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운은 집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먼 미래를 보고 주변을 보라. 시간이 흐르면 누구는 크게 성공하고 누구는 별 볼 일 없어진다. 이 모든 것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달렸다. 시간은 소모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잘 활용하여 더욱 발전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야기 하나를 하겠다. A는 무척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막노동을 하며 힘들게 살아갔지만 겉보기에는 항상 편안한 모습이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불평 없이 잘 살고 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잘 견디며 지낸다. 노인이 된 후에도 A는 여전히 그렇게 살았다. 청빈한 가운데 A의 인생은 흘러갔다. A는 늘 이렇게 말했다. 뭐 때문에 인생을 어렵게 사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참 잘난 사람이다. 정말일까? 아니다. 크게 잘못된 사람이다. 인생이란 주어진 상황을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도 그 자체로 도전의 역사였다. 주어진 대로 쉽게 사는 것이 분수를 지키는 것 아니냐고? 천만에 그것은 태만한 것이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절제란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발전의 길을 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 절제도 지나치면 무능함이고 죄악이다. 현실이 고통스러운 것은 현재의 상황을 탈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더 나아지려는 노력 속에서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 그 속에서 적응해 나태해지거나 쉽게 포부를 접어선 안 된다. 사람은 너무 허황해도 안 되지만 너무 유유자적해도 안 된다. 발전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꿈조차 꾸지 않는가? 인간은 포부가 없다면 미래가 없고 절제가 없으면 현실을 망각한다. 하지만 절제가 미덕이 되면 사회는 진화하지 못한다. 인생도 절제보다는 포부를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운이란 존재하는가? 운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운의 주의를 기울이면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종종 운의 육감을 통해 그것을 발견한다. 단순히 노력만 하는 사람과 운을 생각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있어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최선을 다하고 운을 기다리라는 말이다. 사방을 둘러보라. 어딘가에 운이 있을 테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고 중간에 엉뚱한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다 보면 어느새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느낌이 좋다. 이것은 해야겠다. 등 운에 관한 동물적인 감각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남들이 가까이 있는 재물만 바라볼 때 나는 멀리 있는 운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인생이란 필연과 우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우연은 운이 지배한다. 필연이란 실력일 수도 있고 근면일 수도 있지만 운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운을 벌려면 운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제부터 나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운도 벌겠다고 선포하라. 좋은 운을 끌어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재수 나쁜 짓부터 그만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재수가 나쁜 짓인가? 2장. 운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운은 닫힌 곳, 고인 곳에서 오지 않는다. 열린 곳, 흐르는 곳에서 오는 법이다. 운은 밖에서 만들어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제일 쉬운 것은 인사다. 언제 어디서나 인사성이 밝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고개 숙여 인사하라. 운을 버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용돈이 적은 사람은 출세를 못하는 법이다. 남들과의 교류가 그만큼 위축되니 운명도 위축된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항이 있다. 사람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운을 벌기 위해서는 운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야 한다. 안이 아니고 밖이다. 밖이란 곧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낯선 사람과 많이 접촉할수록 운의 영역은 넓어진다. 인생은 필요 없는 사람, 가령 내게 당장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발전하는 법이다. 매일 보는 사람에게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움츠려서는 발전할 수가 없다. 세상에는 천복, 지복, 인복이 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인복이다. 평범한 사람의 인복은 두 가지로 나뉜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 사람을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두 부류 중 사람을 많이 하는 경우가 인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 인간관계에 나쁜 사람이 많이 섞여 있으면 어떨까? 슬슬 솎아내면 된다. 세상에 나만 잘난 게 아니므로 겸허한 마음으로 교류를 넓혀야 한다.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쓸모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아는 사람이 적은 것은 최악이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기운이 들어간다. 긴 얘기할 것 없이 좋은 목소리를 내면 매력이 있고 매력 있으면 인복이 있다. 남들과 대화를 나눌 때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도록 하라. 목소리에 리듬을 주거나 아름다운 단어를 발음하면 더욱 좋다. 게다가 밝고 친절한 표정까지 지으면 더욱 좋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 자체다. 눈빛보다는 목소리에 영혼의 힘이 더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 이론에 의하면 목소리는 신장에서 나온다. 물론 폐에서도 나오지만 진정으로 매력 있는 목소리는 신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고음, 저음을 떠나 매력 있는 목소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목소리가 훌륭하면 인복이 쌓이는 것 역시 멀지 않은 일이다. 재수없는 짓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다. 한 남자가 라이터만 보면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자기 집에서든 남의 집에서든 식당에서든 라이터만 보면 슬쩍 훔치는 것이다. 왜 그런 짓을 할까? 이유는 알 길이 없다. 단지 그런 짓이 재수없는 짓인 것은 틀림없다. 또한 자신의 즐거움만 집착해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운이 좋지 않다. 노래든 게임이든 TV 시청이든 한 가지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건 역시 재난을 부른다. 어떤 사람은 온종일 돈 빌릴 생각만 한다. 자신에게 돈이 충분히 있을 때도 항상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어울려 식당에 가든 술집에 가든 음식값을 낼 때쯤 되면 번개같이 아니 교묘하게 사라진다. 계산이 다 끝나면 어디선가 소리 없이 나타난다.
이런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사람들은 그가 사라진 순간과 나타난 순간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다. 실은 재수없는 놈이다. 이 책의 목표는 여러분을 재수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재수없는 짓은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것이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주말이 되면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며 내가 이번 주에 재수없는 짓을 한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한다. 운이란 돌발적인 것이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하늘에 소망을 비는 행위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조심성을 극대화시킨다. 좋은 운을 비는 행위 자체는 운을 끌어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주위를 둘러보면 입으로 운명이 새어나가는 사람이 무척 많다. 타인이 듣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데도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은 남의 정신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만한 사람은 말이 많다. 자신이 만족스러워서 계속 떠드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정신은 항상 자기에게 도취된 상태다. 자아도취는 행운을 막는 방법이므로 말이 많은 것은 이미 온 행운까지도 쏟아버리는 것과 같다. 말은 재앙의 근원이고 입은 행운이 빠져나가는 출구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한다. 말을 적게 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행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행운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운을 버는 것이다.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모든 것에 도전하라. 운은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쌓고 저축해가는 것이다. 충분히 쌓이면 화산이 폭발하듯 행운이 덮쳐온다. 사람들은 대개 착하게 살기만 하면 하늘이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큰 착각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을 들어보았는가? 스스로 돕는 자가 바로 강한 사람이다. 강함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다. 우주도 강하기 때문에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다. 착한 것이 좋은 운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충분 조건은 아니다. 강함을 갖춰야 좋은 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 3장 운의 원리. 운명이란 많은 조건 속에 잠복해 있다가 때가 되면 돌연히 나타난다. 운명은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자. 정성과 정량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보자. 물이 한 컵 있다. 이 속에 중금속이 들어 있을까? 안 들어 있을까? 이것은 정성적인 것을 따지는 문제다. 그렇다면 중금속이 얼마만큼 녹아 있을까? 이것은 정량적인 문제다. 축구 경기에서 누가 이기느냐는 정성적인 문제다. 하지만 스코어를 묻는다면 이는 정량을 따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정성적이다. 운명이 정성적인 것이라면 거기에는 많은 결론이 함축되어 있을 것이다. 첫째, 운명이 만들어지는 것도 정성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재수 나쁜 행동을 했다 해도 정확히 어떤 나쁜 운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재수 나쁜 짓을 하면 무엇인진 모르지만 나쁜 운이 초래된다는 개연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은 축적될 수밖에 없다. 운명은 그 원인이 차츰 축적이 되다가 임계량을 넘으면 마침내 현실 세계에 등장한다. 가능성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것은 증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명은 쌓여간다. 세상의 모든 거대한 것은 작은 것이 쌓여서 이룩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자는 군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이루게 한다고 말했다. 공적인 이로움을 생각하면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늘 앞에 자신을 공개해도 좋은 떳떳한 행위를 하게 된다. 운의 원리는 간단하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면 남에게 복을 주면 된다. 평생 모은 돈을 남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다. 이유 없이 그런 짓을 하면 오히려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좋은 일도 적당히 해야 한다.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앞으로도 좋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것도 하늘이 볼 때 아주 바람직한 행위다. 유기체의 각 부분이 스스로를 잘 돌본다면 몸 전체가 건강하니까 말이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돕고 남을 도와야 한다. 운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와 같다. 우리 몸의 세포가 공적 존재이듯 우주에 사는 인간은 지나치게 이기적이어선 안 된다. 이기적인 존재는 하늘의 통제를 받는다.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되 지나치게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침에 깨어나면 이기적이고 비겁한 마음을 털어내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공정한 마음, 하늘 같은 마음, 반성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 오늘은 고단해도 내일은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여자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운이 좋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자가 대자연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역에는 음양 이론이 있다. 세상이 시작될 때 양이 먼저 생겨났다. 양은 힘의 근원이다. 이 흠은 음이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음을 향해 달려간다. 음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오로지 음을 위해서 일해야 결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양은 만들고 음은 거둬들인다. 음이 거둔 것은 미래를 위해 쓰인다. 남자에 비해 여자는 걸음걸이도 단정하고 자태도 우아하다. 조심스럽고 진지한 태도를 갖췄고 남자에 비해 대체로 예의 바르다. 뻔뻔하지도 않고 말이 많지도 않고 주변을 잘 정돈한다. 이 모든 아름다움은 고귀함으로 귀결된다. 주역에서는 상서롭다고도 말하는데 이는 행운이 모이는 중요한 이유다. 여자는 주역의 괴상으로 보면 화와 택, 즉 꽃과 연못이다. 이 두 가지 모두 행운의 상징이다. 자신을 고귀하게 여기고 상사로운 몸가짐을 가지면 행운은 저절로 따라온다. 남자에게 없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시하면 손해다. 공자는 군자를 새 옷에 입는 것에 비유했다. 태도의 아름다움을 옷의 아름다움에 비유한 것이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름답다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4장 주역의 원리로 운을 경영하라. 인생은 정해진 레일을 달려가는 기차처럼 지루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항상 변화의 여지를 발굴하면서 살아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버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퇴근 후의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면 어떨까? 인맥을 넓히고 무언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공부하고 연구해 보라. 곰곰이 생각에 몰두하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세상을 탐구하라. 사람은 자유시간이 많아야 발전할 수 있다. 자유시간이란 곧 생각하는 시간이고 창조하는 시간이다. 흔히 인맥을 만든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 주고받는 마음이 가장 좋다. 운을 주고받으라는 얘기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쉽게 말해 군중이 뿜어내는 기운을 받아 나의 영혼에 활력을 준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군중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부류다. 첫 번째는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다. 그리고 이사를 한 사람, 갑자기 일이 바빠진 사람, 물건을 도난당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운명이 요동치는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된다. 군중은 양의 기운을 분출한다. 그래서 이미 양의 기운이 지나쳐 손해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하는 법이다. 두 번째 부류는 오랜 불운 끝에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역시 군중을 피해야 한다. 이제 막 진급한 사람,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 임신을 한 사람, 큰 수술을 마친 사람, 갑자기 큰 소득이 생긴 사람 등이다. 이런 사람은 양의 기운이 지금 막 심어지고 있는 때다. 자중이 필요한 시기다. 상징적으로 동짓날은 양의 기운이 처음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공자는 동짓날은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단속했다고 한다. 조은우는 안정된 곳에 모이는 특징을 가졌다. 그렇다면 안정된 곳이 어딜까?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불안이다. 불안의 반대 개념은 안정이다. 그래서 도인이 추구하는 것이 안정이다. 평정이라는 말도 같은 개념이다. 영혼은 몸과 마음의 주인이며 운명도 관리한다. 그런 까닭에 영혼이 흔들리면 운도 엉망이 되는 것이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했다. 이는 정신이 모든 것을 지킨다는 뜻이고 당장 눈앞에 불운도 정신력이 강하면 물러간다는 뜻이다. 매사에 흔들리면 안 된다. 조은우는 불안한 곳을 피해가고 안정된 곳으로 찾아가는 법이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행운을 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안정이다. 열심히 사는데도 재수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늘 요동치는 사람이다. 안정은 곧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고 오늘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결정적인 요소다. 사람이 지나치게 태평하면 게을러지고 재수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당한 낙관은 행운을 부른다. 낙관은 불안을 몰아낸 안정된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이다. 비관은 복을 외면하는 것이니 사람은 항상 낙관과 안정에 힘써야 한다. 저 깊은 바다가 모든 물을 담듯이 안정은 모든 행운을 끌어안는다.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속의 불안을 완전히 몰아내자. 불운에 빠졌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실행하기 쉽고 효과도 빠른 것을 소개하겠다. 풍수가 좋은 집터로 이사를 하면 가장 좋지만 좋은 터가 얼마나 비싼가? 이 방법은 알아도 무용지물이다. 새로운 옷을 많이 입는 것도 좋다. 이것도 돈이 많이 든다고? 정말 그럴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옷이란 좋은 옷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입지 않았던 색다른 옷을 뜻한다.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이다. 청바지도 좋고 등산복도 좋다.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스타일을 싹 바꾸어 보라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라면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다양한 스타일의 복장이 있으니 말이다. 그 중에서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않는 타입을 정하면 된다. 신발도 바꿔보라. 하이힐도 좋고 운동화도 좋다. 달라 보이도록 애쓰라는 말이다. 도드라지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도 불운의 늪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듯한 행동들이 어느덧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많이 쓰는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자식이나 부모한테 쓰면 된다. 아이들에게 써봐야 얼마나 쓰겠는가.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돈 역시 그리 큰 돈은 아니다. 여행도 좋다. 시간이 없다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동네를 산책하라. 경치 좋은 공원 같은 곳 말고 낯선 곳 말이다. 말을 적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자주 들으면 나쁜 귀신이 도망간다. 믿고 안 믿고는 독자 여러분의 선택이다. 핵심은 말을 줄이고 들으라는 것이다. 대중 앞에 나서는 것, 특히 TV에 출연하면 아주 좋다. 기회가 있다면 연단에 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건 역시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이지만 요점은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많이 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그릇을 깨는 것이다. 컵도 좋고 항아리도 좋고 병도 좋다. 접시처럼 평평한 것은 안 되고 바닥이 깊은 그릇이어야 한다. 시장에 가서 가장 값싼 그릇 500원 미만인 것도 있다. 30개 정도를 사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한 개씩 1개월만 깨보라. 불운의 늪에서 확실히 탈출할 수 있다. 그릇을 깨는 행사는 1년에 한두 번씩 아예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행사는 10년 동안 꾸준히 해도 좋다. 실제로 이 그릇 깨기는 독일 사람들도 하는 것이다. 독일 사람들은 결혼식 전에 폴터 아벤트라는 행사를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결혼 축하 파티를 여는 것이다. 폴터 아벤트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각자 집에서 잘 쓰지 않는 그릇들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그 그릇들을 모두 집어던져 깨뜨려 버린다. 결혼하는 커플의 새로운 출발 앞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운을 쫓아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릇을 깨면 불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불운이 지속되는 이유는 사방에 막힌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릇을 깬다는 것은 현상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 그릇을 깨면 재수가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원래 재수 있는 사람의 얘기일 뿐이다. 불운 속에 갇힌 사람은 종종 그릇을 깨보라. 맺은 말, 운의 흐름을 바꾸고 개선하는 것은 의사들이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 많다. 나쁜 습관이나 적절치 못한 행동 때문에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듯 운명이라는 것도 실은 행동의 누적으로 만들어진다. 운을 고치는 것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이 책은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평균적인 운명에 초점을 맞췄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주로 포괄적인 개연성을 논했다. 이 책은 주역 이론서가 아니라 응용서다.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이 주문을 외우면 좋은 운이 다가오리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바로 이것이다. 매 순간 강한 의지를 품고 아름답게 행동하라. 이것은 운을 올바르게 경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무엇이 강한 의지이고 아름다운 행동인지는 각자가 찾아내고 선택해야 할 몫이다. 강한 의지와 아름다운 행동을 실천하다 보면 운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타고난 운에 그저 순응하고 체념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는 운의 순행 원리와 방향을 알면 운의 육감이 생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의 육감을 가진 사람은 남들이 가까이에 있는 재물만 바라볼 때 멀리 있는 운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저의 영상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이미 좋은 운의 사이클에 들어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운을 가지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